해부학으로 요가를 이해하다 바른 몸쓰임을 위한 요가 해부학의 백승현입니다. 오늘은 이제 19페이지예요. 페이지를 넘어갔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질문은 수련생마다 몸 상태가 다른데 어떻게 적절한 수련 방법을 제시해야 할까요? 요거는 요가 수련 지도를 하시다 보면 특히 마주하는 측면인데요.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개인 레슨을 하시는데 개인 레슨을 받는 회원님들마다 몸 상태가 다르죠. 요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건가의 영역이 있고, 두 번째는 그룹 레슨을 할 때예요. 그룹 레슨을 할 때 보면 이제 회원님들이 보통 요즘은 대규모 그룹 레슨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, 오히려 소규모의 좀 프리미엄 레슨을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그래서 보통 그룹 레슨 한다라고 했을 때는 6명, 적게는 뭐 5명, 6명, 그리고 많게는 20명, 30명까지도 클래스가 있는데, 일단 이런 대규모 클래스, 뭐 소규모라고 해도 5명, 6명 정도 되는데, 이런 그룹에서는 회원님들마다의 편차가 있겠죠. 몸 상태의 편차도 있고, 요가 수련 경력에도 편차가 있고, 운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, 운동 능력에도 편차가 있어요. 이런 걸 한 클래스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또 많이 고민스러웠겠죠.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면, 먼저 개인 레슨. 개개인마다 몸 상태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몸에 맞게끔 매번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운동법이 나가야 되겠죠.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몸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되고, 이 몸을 분석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나는 주로 몸을 분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보겠다라는 거는 이제 수련 지도를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,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치에 맞춰서 편한 수단을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수단을 고르게 되고요. 그래서 그 수단으로 저희는 지금 해부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죠.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,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몸을 분석할 것인가를 공부해야 하고, 그걸 가지고 개개인의 몸 상태를 분석해서 운동을 쉽게 말하자면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두 번째, 그룹 레슨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?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몸이 섞여 있는 클래스를 진행해야 할 때 난감한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100명의 학생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련 지도를 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이때는 이 만족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방법을 설명드리자면, 먼저 보편과 특수성으로 몸을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. 보편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, 우리가 표준 편차 그래프라고 하죠. 이렇게 그래프, 사람의 몸이든 어떤 수치가 됐든 이렇게 그래프를 내놓으면 이런 식의 곡선이 생기게 되는데, 평균에 사람이 가장 많고 양쪽 상위와 하위에는 좀 면적이 작아지게 되는 사람이 적은 그래프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가 그룹 레슨을 한다, 근데 여러 사람의 몸 상태를 맞춰내는 레슨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준은 평균치에 두셔야 돼요.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클래스에서 몸을 풀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클래스를 운영하셔야 되고요. 근데 이렇게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클래스를 지도하다 보면 분명히 따라오기 힘든 분들이 생기고요. 혹은 이 클래스가 너무 쉬워 하는 분들도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클래스를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기존 자세보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자세를 따로 알려드려야 되고, 이 자세가 너무 쉬워 하는 분들한테는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자세를 따로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. 이 양쪽의 케이스는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특수성은 보통 동작을 뭐 잘하시는 분들은 우월하다, 잘한다, 혹은 동작을 못하시는 분들은 열등하다, 못한다 라고 같이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. 상태가 다른 거죠. 몸 상태가. 그래서 이 보편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분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티칭을 하시되,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하니까 이 동작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 자세를 항상 고민해 두셔야 돼요.
또 이 자세가 너무 쉬운 분들을 위한 대안 자세도 고민을 해놔야 돼요. 예를 들자면 비둘기 자세를 들어볼 수 있겠죠. 비둘기 자세를 보편적인 수준에 맞춰서 그 클래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, 이 자세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가 블록을 사용한다던가 조금 더 보조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세를 알려드리고, 혹은 이 자세가 너무 쉬운 분들은 좀 더 자세를 변형해서 깊게 갈 수 있는 자세를 알려드리고 하게 되면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클래스를 진행하면서도 양쪽의 특수성을 다 챙겨서 최대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수련생마다 몸 상태가 다른 점,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. 개인 레슨과 그룹 레슨으로 나누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분석할 것인가, 또 이 자세를 티칭할 건데 이 자세를 못하는 사람, 혹은 이 자세가 너무 쉬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대안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수련 지도를 하시면 좋겠죠.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